안녕하세요, 가자고 학생 여러분. 이번 온라인 수업은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이번 2회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네,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 뇌의 구조를, 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A, D는 각각 간뇌, 대뇌, 연수, 중간뇌 중 하나이다. 네, 이 문제는 뇌의 그림을 보고 각각의 위치에 맞는 명칭을 알아내는 문제인데요. 일단 A와 같은 경우는 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뇌죠. 그 다음에 B는 그 대뇌 밑에 있는 간뇌입니다. 그 다음에 C는 간뇌 밑에 위치하고 있는 중간뇌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D는 척수와 연결된 뇌의 연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고 각각의 영역의 명칭을 아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억을 보면 기억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얼음물에 넣으면 차갑다고 느낀다. 요거에 해당하는 뇌 영역을 찾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얼음물에 넣고 나서 손에서 차갑다고 느끼는 거는 인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억과 같은 반응을 담당하는 뇌는 대뇌에 해당하겠죠.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의 반응 중추는 A이다. 네, 기억이 반응 중추가 대뇌였기 때문에 기억의 반응 중추는 A 대뇌, 맞습니다. 니은, B는 시상과 시상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B는 간뇌이기 때문에 간뇌는 시상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영역인 시상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문장입니다. 디귿, C와 D는 뇌줄기에 포함된다. 네, 선생님이 수업 때 뇌줄기가 수능에 자주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뇌줄기에 해당하는 거는 중간뇌, 뇌교, 연수였어요. 따라서 C, 중간뇌와 D, 연수는 둘 다 뇌줄기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기억과 니은을 통해 각 기관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그림은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교과서 91쪽 그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감, 부교감 신경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서 뻗어나오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요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꼭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은 기억과 니은이 각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하나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우리가 교과서 91쪽 그림을 보면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모두 척수로부터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중간뇌, 연수, 그 다음에 척수의 끝부분 쪽에서 뻗어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림에 해당하는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기억이 교감신경이 되고 교감, 부교감 중 각각 하나씩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부교감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교감신경이다. 네, 그러면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니은이 흥분하면 동공이 확장된다. 니은은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동공이 축소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입니다. 디귿, 기억과 니은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서로 다르다. 이것도 선생님이 되게 강조를 했었던 문장인데, 교감 신경과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긴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세포,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뻗어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으로 모두 같았고 교감신경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뻗어나오는 물질만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달랐었죠. 따라서 디귿 물질은 서로 다르다가 아니고 아세틸콜린으로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8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와 소장 사이에 연결된 신경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감각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하나이고 A와 B는 신경의 흥분 이동 방향이다. 이 문제는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중간에 위치한 기억이 감각신경임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내용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축삭돌기의 중간에 위치한 그림이 가끔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기억이 좀 특이한 구조를 갖는 감각신경이고 니은은 신경세포 2개로 이루어진 신경이죠. 그 중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더 기니까 니은이 부교감 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은 우리 몸의 외부나 내부의 감각을 중추신경계 방향으로 자극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기억을 통한 흥분 이동 방향은 A가 될 것이고 또 부교감신경은 이런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서 내장기관이나 혈관 등의 운동을 담당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흥분의 이동 방향은 B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의 흥분 이동 방향은 B이다. 기억은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흥분 이동 방향은 A가 되겠죠. 니은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이 니은 또한 교과서 91쪽 그림,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림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부교감신경의 역할 중에서 소장의 운동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그림을 보면 연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이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디귿, 니은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 흥분하면 소장에서 소화액 분비가 촉진된다. 부교감 신경이 흥분할 경우에 소화액의 분비는 촉진이 되고 소화 활동 또한 촉진이 됐었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에요. 1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가와 다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다는 각각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문제 또한 가가 감각신경임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의 중간에 위치한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가가 감각 뉴런이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감각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 접해 있는 나가 연합 뉴런이 될 것이고 이런 연합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 신경세포체와 맞닿아 있는 다가 운동 뉴런이 될 것입니다. 기억, 가는 운동 뉴런이다. 가는 감각 뉴런이었죠. 기억은 다에 있는 기억은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는 마리집이라고 하는 구조였는데요. 이런 마리집 또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 세포의 이름이 슈반세포였습니다. 따라서 니은 기억은 슈반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은 마리집이기 때문에 슈반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가와나 모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일단 니은이 뭐였죠? 니은은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즉 축삭돌기에 노출된 부분인 랑비의 결절이었죠. 네, 따라서 마리집 신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 노출된 축삭돌기의 부분에서만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서 네,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은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 네, 다음 랑비의 결절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디귿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니은의 자극을 줬을 때 그 이전에 있던 나와 가의 뉴런에서도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된 거는 흥분의 전달인데요. 네, 흥분의 전달은 어디서 어디 방향으로만 일어날 수가 있었죠? 네, 한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신경세포의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 말단에만 분포하는 이유가 있었고, 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신경세포체나 네, 가지돌기의 막에 분포하고 있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축삭돌기의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이 다음 신경세포의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막에 있는 수용체가 결합을 할 때만 흥분의 전달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의 흥분의 전달은 네, 일어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네, 틀린 문장이 되기 때문에 12번 문제의 답은 네, 1번 니은에 해당됩니다. 네,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뉴런에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는 가의 한 시점에서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네, 여러분, 이 그림은 정말 시험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 그림은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서도 시험 문제에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해주고 각각의 그래프의 시점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나를 볼게요. 나는 어떤 상황이죠? 네, 지금 칼륨 이온이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출입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와 같은 상황은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유출되는 네, 재분극 상황의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이겠죠. 네,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점 T에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ATP가 사용된다. 네,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에는 ATP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은 농도차에 의한 확산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트륨 농도가 많은 곳에서 나트륨 농도가 적은 곳으로 나트륨이 네, 흘러 들어오는 바깥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ATP가 사용되지 네, 않습니다. 니은 구간 1에서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높다. 네, 여러분이 앞으로 수능 문제를 풀 때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나트륨은 항상 세포 바깥이 세포 안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은 계속 세포 바깥으로, 칼륨은 세포 안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나트륨의 농도가 세포 안이 더 높을 수는 없어요. 항상 나트륨은 세포 바깥이 농도가 더 높고 칼륨은 반대로 세포 안이 항상 세포 바깥보다 농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항상이에요. 따라서 구간 1에서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높다.
네, 요거는 언제나 맞는 문장입니다. 네, 뭐 이건 대분국이건 탈분국이건 상관없이 항상 맞는 말이에요. 네, 구간 2에서 나와 같은 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 네, 구간 2가 지금 활동전이가 활동전이가 발생을 했다가 다시 막전이가 하강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따라서 구간 2에서는 재분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칼륨이 바깥으로 방출되고 있는 이온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14번 문제 정답은 네, 4번입니다. 네,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간은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라고 했네요. 무릎 반사는 네, 무릎의 감각을 중추신경계인 척수로 전달해주는 감각신경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으면 네, 척수를 거쳐서 무릎의 운동을, 즉 골격근의 수축을 담당하는 무릎 운동신경을 통해 무릎을 구성하는 골격근의 수축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흥분 전달 경로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그림에 나와 있는 기억을 보면 축삭돌기의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위치하고 있죠. 네, 따라서 기억이 네, 감각신경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감각신경으로부터 감각을 전달해서 척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니은 무릎의 골격근의 수축을 담당해주는 니은이 네, 운동신경이 됩니다.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네,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계에서 내장기관이나 혈관 등의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계에 속했죠. 자율신경계 자체는 원심성 뉴런이기 때문에 네, 기억은 감각신경, 즉 구심성 신경이죠. 따라서 기억, 자율신경계에 속한다는 잘못된 말이 됩니다. 니은, 니은은 가의 후근을 이룬다. 네, 척수의 구조를 보면 척수의 전근과 척수의 후근이 있었죠. 네, 척수의 전근은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원심성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척수의 후근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구심성 뉴런과 연결된 부분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니은, 운동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니은은 척수의 후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 전근을 이룬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 디귿,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가의 회색질에 있다. 네, 요것 또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장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대뇌와 척수는 겉질과 네, 속질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때 대뇌의 겉질은 네, 회색질이고 대뇌의 속질은 네, 백색질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척수의 겉질은 백색질이고 척수의 속질이 네, 회색질이었죠. 이때 이런 대뇌의 겉질이나 척수의 속질이 회색질을 나타내는 거는 이쪽에 신경세포체가 신경세포체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회색을 띠는 거였어요. 따라서 니은은 무릎의 골격근의 수축을 담당해주는 무릎으로 이제 흥분을 전달해주는 운동신경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무릎의 운동신경의 신경세포체는 네, 척수의 속질인 회색질에 위치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림만 봐도 어느 정도 풀 수는 있어요. 요 안쪽이 척수의 속질, 즉 회색질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가의 회색질,
즉 속질에 있다가 맞는 네, 표현이 됩니다. 네, 디귿과 같은 백색질과 회색질을 구분하는 문제도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7번 문제의 답은 네, 기억과 니은이 틀려서 네, 2번 디귿이 됩니다. 지점까지 네, 1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신경 AC의 P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T일 때 Q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위를 나는 A씨의 Q 지점에서 활동전위가 발생했을 때 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A의 예시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의 뉴런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지금 자극을 준 지점이 대략 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여기이고 Q 지점을 선생님이 여기 정도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그림을 이 문제와 큰 연관은 없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내용이 P 지점에 자극을 주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Q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위가 80-80mV가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P 지점에 자극을 주면 여기 자극을 준 지점에서만 일단 활동전위가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면. 그런데 이 자극이 Q 지점까지 전도가 된 후에 Q 지점에도 일정 크기의 자극이 도달을 해야 Q 지점에서도 활동전위가 발생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P 지점에 자극을 주고 여기에서 Q 지점까지 일단 흥분의 전도가 일어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선생님 T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부터 Q까지 흥분 전도가 되는 시간 T1과 그리고 Q 지점에 이 흥분이 도달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막전위가 형성되기까지의 시간, 즉 여기에서 마이너스 80이 되려면 대략 몇 초가 걸리는 거죠? 이 신경세포에서 대략 한 3m초 정도가 걸리죠. 여기에서 3m초 정도가 지나야 Q 지점에서 마이너스 80mV의 막전위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Q 자체에 지금 자극을 준 게 아니고 Q에서 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P 지점에 자극을 준 거기 때문에 Q 지점에서 마이너스 80mV가 나왔다는 거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잡지 않으면 문제 푸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게요. 기억은 0mV이다. 근데 그림 C를 보면 C와 같은 경우는 이쪽이 지금 축삭돌기 말단이고 이쪽이 신경세포체 그리고 다시 여기가 축삭돌기 말단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이 신경세포체죠. 그러면 만약에 P 지점에 자극을 준다고 해도 여기에 자극을 줬다고 해도 흥분의 전달 방향은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배웠듯이 어떤 신경세포체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신경세포체의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C의 P 지점에 자극을 줘도 기억 지점에서는 활동전위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아무런 자극이 전도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 P 지점에 자극을 준다고 해도 기억에서의 막전위는 분극 상태인, 즉 휴지전위인 마이너스 7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흥분 전도 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네,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내용이죠. 민마리집 신경과 마리집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신경이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흥분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전도 속도는 A가 B보다 빠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같은 P 지점에 자극을 줬는데 같은 Q 지점에서 A와 같은 경우는 이미 과분극이 된 상황이고 B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활동 전이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A가 더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A가 조금 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막전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었겠죠. 이런 수치로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T 이후 B의 Q 지점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근데 이미 B의 Q 지점에서는 플러스 30으로 활동 전이가 형성이 된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이제 막전이가 하강할 일만 남았죠.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재분극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트륨 통로는 이제 재분극이 되면서 점점 닫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닫히기 시작한다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칼륨 통로가 점차적으로 많이 열리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틀리고 니은만 맞는 문장이어서 15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격근 수축과 이완과 관련된 계산 문제는 수능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2학년 모의고사를 풀 때부터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엔 골격근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 가는 골격근의 구조를 나는 근육 원섬유 마디 X를 나타낸 것이고 X는 즉 근육 원섬유 마디는 좌우 대칭이다. A와 B는 각각 원섬유와 섬유 중 하나이고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T1과 T2는 각각 수축 과정의 두 시점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때 T1과 T2 중에서 누가 더 수축했고 누가 더 이완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겠죠. 마지막 기역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4 마이크로미터가 길고 T1일 때 니은의 길이는 1.0 마이크로미터이다. 네,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제 어떠한 수치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수치를 보고 이제 T1과 T2가 어떤 상황이 더 수축을 한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근육의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네, 근육은 근육 섬유라고 하는 근육 세포들이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러한 근육 섬유, 근육 세포는 근육 세포 안에 더 얇은 가닥인 근육 원섬유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근육 원섬유는 그 안에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따라서 근육이 가장 큰 범위고 근육 원섬유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가장 작은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문장으로 말로 적어볼게요. 기역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플러스 0.4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역의 길이는 지금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구조, 그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의 길이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길다는 거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 T1일 때가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이완을 한 상태일까요? 아마 근육이 수축할수록 기역의 길이는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겹쳐져 들어가기 때문에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역이 짧아지겠죠. 따라서 T1이 기역이 더 길다는 거는 T1일 때가 비교적 이완한 상태이고 T2일 때가 수축한 상태일 거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T1의 니은의 길이가 1.0 마이크로미터였어요. 그러면
T2일 때 니은의 길이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2일 때 T1보다 수축을 한 상태니까 아마 니은, 여러분 니은이 H대를 의미했었죠? 니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감소하겠죠. 네, 수치만 보고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내용을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수치적으로 얼마나 감소할까?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T2일 때 기억의 길이는 T1일 때보다 어떻게 될까요? 아까 반대로 나왔었죠. 기억의 길이는 T1일 때 T2일 때보다 플러스 0.4 마이크로미터가 길다. 그 말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기억의 길이가 마이너스 0.4 마이크로미터만큼 짧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이 의미하는 거는 이 나의 왼쪽 부분만 의미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은 똑같이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 부분도 있겠죠. 따라서 T2일 때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억의 2배인 0.8 마이크로미터가 네, 감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네, 요거를 꼭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 A는 근육 섬유이다. A는 근육을 구성하는 네, 근육 세포를 의미하는 거죠. 그냥 근육이라는 더 큰 범위 안에 근육 섬유 그리고 그 안에 더 얇은 가닥인 근육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A와 B는 각각 근육 섬유와 원섬유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A가 B보다 더 큰 범위인 근육 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 X가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짧아진다. 네, 액틴 필라멘트나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는 변함이 없고 다만 액틴 필라멘트만 노출되어 있는 기억의 부분이 아마 짧아지겠죠. 네, 마이너스 0.4 마이크로미터만큼 짧아진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네,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죠. 네, 디귿. 이제 이 디귿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마 디귿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기억과 니은 각각의 길이 변화를 추측하는 게 계산을 해 보라는 게 아니고 기억과 니은의 합한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 보래요. 네, 그래는 우리는 풀 수 있어요. 기억과 니은의 길이는 T2일 때와 T1일 때보다 얼마만큼 짧냐를 물어보는 건데 아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더 수축한 상태라고 했었고 이때 기억은 T1과 T2 중에서 T2일 때 기억의 길이가 마이너스 0.4 마이크로미터가 짧았죠. 그런데 우리는 근육 원섬유 마디를 보는 거니까 기억의 2배를 해줘야 되죠. 실제로 줄어든 양은 기억의 2배인 0.8 마이크로미터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그럼 니은의 길이를 한번 볼게요. 네, 니은은 왼쪽에 있는 기억과 오른쪽에 있는 기억이 감소한 만큼 니은의 길이도 감소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좌우 대칭이니까. 따라서 니은은 기억의 2배만큼 네, 감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기억과 니은의 더한 길이를 어떻게 변하냐를 물어본 거니까 기억은 T2가 마이너스 0.4만큼 감소하고 니은은 기억의 2배만큼 감소를 할 테니까 2배만큼 감소를 할 테니까 두 개를 더한 만큼인 마이너스 1.2 마이크로미터가 감소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생각하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기억과 니은의 길이는 1.2 마이크로미터가 긴 거고 T2 1대1 입장에서 보면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1.2 마이크로미터 짧다고 표현한 게 이제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9번 문제의 답은 네, 기억과 디귿 3번이 됩니다.
네,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으로 액틴과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갈 때 어떻게 각각의 영역, 즉 뭐 I 대 H 대 A 대 영역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2회고사를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2회고사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네, 일단 선생님이 이런 기출 문제들에서 많이 변형을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운 이론을 바탕으로 좀 이런 다양한 모의고사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